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인데 여러분들 아침에 출석 체크만 하고 또 자는 거 아니지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3학년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계행성 탐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별과 행성이 사실은 행성이 별 중심을 도는 게 아니고요. 두 개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돈다고 했습니다. 자,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행성도 돌고요. 별도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별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 파장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스펙트럼, 즉 청색편이나 적색편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행성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 기준으로 멀어질 때는 별은 가까워지게 되죠. 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요. 청색편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행성이 가까워질 때는 중심별은 멀어지게 되겠죠. 중심별이 멀어지면서 시선 속도는 플러스가 되고요. 원래 색깔보다 좀 붉은색이 적색탄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통질량 중심이 더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공통질량 중심이 더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행성이 더 많이 이동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도플러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즉 행성의 유무를 확인하기가 쉬워집니다. 용이해지죠. 자, 이거는 관측이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수직인 경우 관측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자, 이 중심별을 기준으로 행성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얘도 이렇게만 움직이죠. 앞뒤로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 도플러 효과는 관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행성의 도플러 효과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먼저 시선 방향과 방향에서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시선 방향의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는 제일 앞에 있을 때랑 제일 뒤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럴 때는 원래 이 별에서 나오는 고유 파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파장, 즉 고유 파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중심별이 지구에서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 행성이 오히려 앞으로 다가오고 중심별이 멀어질 때죠. 그때는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좀 더 길어지게 되고요. 이 길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원래 색깔보다 약간 더 붉은색을 보이는, 즉 청색 편의 현상이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중심별이 지구에 가까워질 때는 이렇습니다. 자, 원래 고유 파장에 비해서 다가올 때는, 즉 행성이 멀어질 때, 중심별이 다가올 때는 원래 파장보다 좀 더 짧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파장보다는 좀 푸른색을 띠는 청색 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PPT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어서 오늘은 새로운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식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어요. 생성이 아니고 행성입니다. 자, 행성이 중심별의 앞을 지날 때, 사실 우리는 이 행성의 빛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중심별의 빛을 본다 그랬어요. 행성이 중심별의 앞을 지나갈 때 조금이라도 가려지게 되겠죠. 이 가려지는 거에 의해서 중심별의 밝기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이 어두워지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행성의 유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자, 행성이 요만할 때는 요만큼만 가리지만 행성이 이만할 때는 더 많이 가려지겠죠. 자, 이렇게 요만할 때 요만큼 가리지만 이만할 때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자,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가려지는 면적이 커져서 관측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얘도요, 행성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수직일 때는 관측이 불가능해요. 당연히 하겠죠. 자, 행성이 이렇게 돈다면 당연히 가리는 게 없으니까 관측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도플러 효과랑 좀 더 다른 건 뭐냐? 우리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비스방에 돌 때도 자, 관측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뭔 차이가 있냐? 자, 얘가요, 보는데 이렇게 돈다고 해보자. 가리는 거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거의 나란할 때, 즉 행성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 앞을 지나가야지만 관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 식현상이라는 건요,
식은요, 먹을 식자예요. 자, 여러분들 일식이나 월식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다리, 태양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 다리 이렇게 태양빛을 가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일식이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자, 행성이 이 앞을 지나갈 때 식현상, 즉, 가리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식현상입니다. 자, 식현상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성이 이렇게 지나갈 때 중심별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행성의 앞을 지나가게 되면 행성에 의해서 빛이 가려지게 되겠죠. 지금 현재 1번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원래 중심별의 고유 파장, 즉 중심별의 고유 광도, 즉 밝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행성이 앞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면서 얘가 네, 광도가 줄어들었다가요.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다 가렸죠. 그래서 최소의 광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갈 때부터는 이쪽에서 나갈 때부터는 서서히 밝아지다가 완전히 나가고 나면 원래 중심별의 밝기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으로 우리가 바로 외계 행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외계 행성을 파악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얘가 한 바퀴 도는 게 주기라 그랬죠. 자, 이 주기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게요. 자, 시작할 때, 행성의 공전 주기가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자, 행성이 다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분명히 이런 그래프가 한 번 이쪽에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그림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실제로는 한 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시작할 때부터 다시 시작할 때까지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요 위치까지 온 거니까 1공전 주기가 되는 거예요. 또 꼭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나갈 때도 할 수 있겠죠. 자, 나갈 때부터 해서 다시 나갈 때까지가 1공전 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계행성 유무도 파악할 수 있고요. 외계행성의 공전 주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거예요.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요, 시선 방향이 거의 나란한 두 별이 이동할 때 밝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자, 중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빛은요,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입자라는 거는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거든요. 그래서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뒤에 가서 그림을 보도록 하고 선생님하고 간략하게 보면요. 자, 여기에 어떤 별이 있고 여기에 어떤 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앞에 별도 있고 뒤에 별도 있어요. 자, 근데 앞에 별이 이동하거나 또는 뒤에 별이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에 행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자, 원래 이 뒤에 빛만 우리 보게 될 거예요. 얘가 없을 때, 지나가지 않을 때는. 자, 쭉 퍼져서 나갑니다. 우주라는 것은 빛이 쭉 퍼져서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선으로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별이 지나가게 되면 이 별빛 플러스 이 별빛이 되기 때문에 별이 굉장히 밝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어, 선생님이 3학년 수업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이 빛이 있는데요. 별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이 뒤에 별빛을 가려서 오히려 어두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이 별이라는 거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서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깝게 표현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빛이요. 내 빛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 개가 섞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지는 겁니다. 자, 앞에 별에 우리 행성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이쪽에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지나가면 행성이 없을 때는 쭉 지나가면서 한번 밝아졌다가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 행성이 있는 경우, 자, 이쪽에서 행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 빛이 쭉 들어오다가 점점 빛이 밝아지다가 다시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 원래 빛이란 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죠. 자, 여기에 행성이 오는 순간 원래 이렇게 가던 빛이 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꺾여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밝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멀리 천체가 있고요. 이 천체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의 광도가 보이는데 별이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또는 뒤를 지나가게 되면 그 두 빛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밝아졌다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행성이 있게 되면요. 자, 한번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건 그대로인데 행성에 의해서 뒤에서 이렇게 멀리 딴 데로 가던 빛이 행성에 의해서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때 이렇게 피크점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행성의 유무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요, 앞에 있는 두 가지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뭐냐 하면, 도플러 효과나 측현상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행성이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비해서 얘는 별이 한번 쑥 지나가기만 하거든요. 실제로 이 별은요, 한번 지나가서 다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수억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주기적인 관측이 불가능하고요. 딱 한 번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나 식현상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서 미세중력 넓은 렌즈 효과는 딱 한 은하에서 번만 현상이 지구처럼 나타난다. 작은 행성을 이것도 찾을 수 아주 있을까요? 큰 차이점이 되는 외계 겁니다. 행성 프로젝트가 그 자, 미세중력 가능성을 렌즈 현상 보여줍니다. 외계 행성 프로젝트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고 2005년엔 가도록 목성급 하겠습니다. 행성, 2006년엔 해왕성급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중력 이론을 근거로 한 중력 렌즈 현상 연구 결과입니다. 지구에 빛이 다가올 때 빛은 원래 이렇게 앞에 행성이 없다면 일직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행성이 있다면 중력이 생겨 시공간이 휘고 이게 바로 빛도 미세중력. 휘어질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따른 이런 중력 렌즈 현상으로 광활한 은하에서 지구 크기의 작은 행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력 렌즈 현상으로 행성을 발견할 땐 빛 밝기와 힘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렌즈인데, 유리를 깎아서 만든 렌즈인데 마치 중력 렌즈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을 모방하도록 그렇게 곡면을 깎은 그런 렌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렌즈를 여기 있는 스크린에다가 비추면 뒤에 있는 배경의 천체들이 모습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빨간 별을 제가 잘 얼라인시키면 어떨 때는 동그랗게 되기도 하다가 상이 동그랗게 되기도 하다가 조금 벗어나면 시선 방향에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두 개의 상으로 분리가 되고, 또 제가 위치에 따라서 두 개의 분리된 상이 다시 합쳐지고 이동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발생하는 일종의 신기루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별의 중력은 마치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빛을 휘게 합니다. 우주를 볼 때 우린 느끼지 못하지만 별들의 중력으로 휘어진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중력 렌즈 현상으로 행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력 렌즈 방법은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서 지구형 행성과 같이 질량이 아주 매우 작은 행성을 찾는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PPT로 돌아와서 마지막 거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자, 제일 마지막 방법은요. 잠깐만요. 자, 제일 마지막 방법은요. 직접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지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심별에 있고 행성이 있을 때 이 행성의 빛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심별을 가렸을 경우는 이 조그만 빛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별을 가리고서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요, 외계 행성이 좀 커야지만 관측이 가능해요. 아무리 이 빛을 가린다고 해도 얘가 커야지만 관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로 찾아낸 거는요,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다 찾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탐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오늘 배웠던 영상에 대한 간단한 복습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꼭 풀고서 어, 자기 오늘 배운 거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그걸로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